(2025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 찍고 있는 시간이 아침 9시 45분인데요.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은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소했을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소기각 얘기가 나옵니다. 공소기각. 이건 아예 공소 제기를 할 요건을 못 갖췄다. 예를 들면은 시효가 지났다든지 친고죄인데 친고가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할 것도 없이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내란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공수처법에도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범죄로 연결한 건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직권남용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다 그러면 깜빵에 가고 처벌이 되느냐. 이건 앞에 대통령하고 상당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해서 남용한 것 중에 하나가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서 넘겼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바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공수처는 이 부분을 수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깨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갖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볼 수는 있겠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뇌물 받은 걸 수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 만든 부서인데 그것이 그거와의 별도로 윤 대통령이 입건을 해서 뇌물 받은 게 없고 설사 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가 되지 않아요. 수사도 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았더라도. 근데 현재까지 그걸 공수처가 밝히는 사실은 없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직권을 남용해서 뭐뭐뭐 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면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지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런 거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걸로는 대통령은 수사를 받거나 소추를 받지 않는 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1심, 2심, 3심을 가도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구도대로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다면 무죄가 된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소기각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공수처는 이 부분이 수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내란 부분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로 빼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뭐가 남느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했느냐? 위법 여부가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그중에 위헌 여부가 되는 게 지금 현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엄은요,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거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계엄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회 해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식으로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고령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국회를 해산한 거다 이렇게 읽히고 그 다음에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줬다고 하는 문건에서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고 새로운 국회를 대체하는 뭘 만들어서 그건 아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겠죠. 그것 때문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윤 대통령은 위헌을 한 거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란 부분은 뺐습니다. 뺐고 대통령이 12.3 계엄에 한 것 중에 12.3 계엄을 통해서 한 것 중에서 위헌과 위법 부분을 다투는데 그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게 위헌 사유가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국회를 해산했다.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러면은 명백한 위헌인데 그런 뜻이 있었다. 근데 집행도 하지 못했다. 이걸 미수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시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위헌과 위법에는 해당이 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분명히 위법과 위헌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원자력 발전진흥법, 원자력 발전법, 원자력 안전법 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서 탈핵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제 탈핵 비판 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두리번거리는데 그냥 탈핵 정책을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도 이 자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김학의 옛날 차관을 체포한 게 지금 불법이죠. 그걸 지시한 게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뭘 조작하고 해서 지금 기소가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은 불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4억 달러, 4천억 원 이상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박지원 씨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보냅니다. 외환은행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명백하게 김대중은 불법인데 그리고 적과 내통했으니까 그건 뭐 적과 이적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탈핵 정책 또 김학의 사건 때 문재인 혐의 그다음에 대북 선거 때의 김대중 혐의 분명히 위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선거는 그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밝혀졌기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위법과 위헌을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위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느냐? 안 합니다. 딱 탄핵하는 건 헌법에서 내란과 외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내란은 그럼 무엇이냐? 가장 쉬운 게 지금 예멘을 보시면 돼요. 예멘의 정부군하고 후티라는 반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도 레바논 정부가 시리아도 시리아하고 시리아 반군이 싸워왔었죠. 그 반군들이 있는 경우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정부라는 합법적인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든 총리든 누가 있습니다. 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장 봉기한 게 내란입니다. 그러면 12.3 계엄이 내란이냐? 내란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대통령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니까 이거는 내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봉기를 해야 내란입니다. 12.12는 최규하라고 하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있는데 전두환 세력이 정승화를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이 마찰이 있었고 그 잡고 난 다음에 권력을 나중에 찬탈했으니까 내란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거 12.3 계엄 자체는 대통령이 자기가 정책을 펼치겠어. 다시 말하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탈핵 정책을 펼친 것처럼 오버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한 게 위법 사항이 있다. 위법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사유라면 문재인 씨가 탈핵 정책을 펼친 거, 김학의 체포하라고 한 거, 수사하라고 한 거, 이것도 모조리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후이긴 하지만 김대중도 탄핵됐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왜?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은 안 한다. 그리고 탈핵 정책 펼친 게 내란이 아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문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장봉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폭도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최규하 대통령이 합법적인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무장을 들고 일어났던 것이 5.18 광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란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내란이 아니라며.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며. 민주화 운동은 과하지만
폭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 계엄이 폭동이냐 내란이냐? 아닙니다. 그럼 외환은 뭔가 하면요, 내가 뭘 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외국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다 안 되니까 중국군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외환이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처음에 내란을 걸다가 외환까지 추가했다. 외환은 좀 빼는 눈치인데 그걸 해서 뭐 내란 조사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내란도 해당이 안 되지만 외환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자, 지금 내란뿐만 다투는 것이 법원이 됐습니다. 헌재에서는 민주당이 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란을 왜 하는지 건들지 말고, 그건 아예 민주당도 세게 안 거니까. 근데 내란을 다투는 것이 법원인데 내란죄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들이 수사한 걸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다. 꽝이다.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는 뭐냐?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위헌 사항을 다투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처음 탄핵할 때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다고 탄핵 의결을 했어요. 탄핵 소추안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북중러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북중러를 뭐 아주 뭐 우리가 북한, 러시아, 중국과 통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들이 탄핵 소추안을 썼었거든. 근데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을 빼겠다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놓고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해서 다시 내면 돼.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검찰이 누구냐? 탄핵에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이 공소장을 새로 내야 되는데 낸 바가 없어요. 그걸 내려면은 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부분을 빼고 따로 탄핵 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거기에 맞춰서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냥 탄핵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거 갖고 위법이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문재인도 법률을 위반하고 탄핵 정책을 펼쳤고, 뭐 법률 뭐가 있는데도 김학의를 수사하라고 막 안박을 넣었단 말입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버했죠. 오남용한 거죠. 근데 이게 반란은 아니거든. 반란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나를 임명해 준 거는 민주당 국회고 나를 임명해 준 건 문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내가 판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기각입니다. 의외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너무 서둘러서 내란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윤 대통령이 불법을 했다고 계속 압박을 하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재판이 다가오겠지. 근데 그건 그거대로 살아야지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죽게 되는 위기를 이재명은 맞을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속해서 2번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도 판사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부터 보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내란 부분은 아주 쉽게 뭐 무죄 선고까지 안 가시 그냥 뭐 공소제기를 공수처가 했다면 할 수도 없으니까 검찰이 했으니까 공소기각이 되는 건지 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꽝이다. 그런데 이제 위법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어겼다,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 뭐 했다. 지금 윤 대통령도 보니까 헌재에서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상목 총리한테 준 쪽지는 이러이러한 뜻이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는, 그것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서 요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박지원이가 희화화하고 있을 뿐이지. 요원을 끌어내는 건 특전사 요원을 나오게 하라는 거니까 국회의원 잡아오는 거랑 별건이죠. 그 다음에 국회를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이 의회 해산이냐. 이거는 근데 쉽게 말하면 미수고 자기 뜻이었는데 그건 오바지.
그리고 그걸 나중에 국회 의견을 받아서 계엄을 해제했으니까 잘못 행사한 거죠. 욕먹어 싼 거지만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 정치를 보셔야 돼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넣어달라 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신 걸 읽었는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하셨고, 물론 다른 것과도 비판을 했는데 성경을 넣어달라고 한 것 때문에 쓱 논조가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돌아올 확률이, 헌재가 문제인데, 헌재에서 이번에 이준석 사건 갖고 4대 4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마은혁 변호사를 또 집어넣으면은 더 이제 친 이재명계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헌재가 문제긴 하지만 헌재도 제대로 판단한다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이 대통령제부터 헌법 개헌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니까 개헌을 던져놓고 난 개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야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판국을 만든 이재명 등 이것들 모조리 잡아놓고 수사 엉터리한 검찰을 초토화시키고 공수처를 날리고, 그러려면 또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쉽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걸 할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벌써 12월 3일부터 1월 25일 거의 한 50일의 시간이 이제 지났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에 70% 이상의 확률을 겁니다. 탄핵은 내라는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 다음에 범야권의 대사기였고 무리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